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 어딘가에 작은 땅 하나 마련해서 철류형 쉼터 하나 딱 올려두고 주말이면 짐 챙겨서 내려가 새소리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삶.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SNS에서 보셨을 겁니다. 감성적인 조명 아래 따뜻하게 꾸며진 세컨하우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실제로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설레는 마음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최애령 쉼터 하나 놓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인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전원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습니다. 그냥 땅에 쉼터 하나 올려두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예시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최루형 쉼터 설치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손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루형 쉼터는 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잠깐 머무는 시설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집은 전기나 인터넷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루형 쉼터는 아무것도 없는 농지에 쉼터를 올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다 연결해 줘야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농지를 하나 샀습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뷰도 좋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쉼터를 넣고 전기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전봇대가 150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전선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심한 경우 전봇대를 추가로 세워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비용은 전봇대 추가 설치 비용 약 200만원, 전선을 끌어오는 비용 약 300만원, 기타 한전에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 약 100만원, 총 약 6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아예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지, 거리와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시지 않으시면 시작부터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 물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지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이때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상수도를 멀리서 끌어오거나 지하수를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땅을 구매한 분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가 없어서 알아보니 가장 가까운 물이 지나는 관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결 비용을 문의했더니 수천만 원이 나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것. 지하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땅에 구멍 뚫는 비용 약 300에서 500만원, 펌프 설치하는 비용 약 100에서 200만원, 전기 연결 및 배관 비용 약 100만원, 총 약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에 지하수를 설치하셨습니다. 즉, 물 하나 해결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정화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정화조를 꼭 해야 하는지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정화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신다면 화장실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면 주말에 잠깐 머물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쉼터를 사용하시면 주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화장실이 없다는 게 엄청난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꼭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화조 설치 비용은 소형 기준 약 150만원에서 300만원, 땅을 파고 그 안에 배관을 넣는 공사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통신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없이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진 농지는 인터넷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구매하고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막상 내려와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집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것도 찾아보고 필요한 물건도 사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하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통신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쉼터를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좁다면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쉼터로 진입하는 도로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가 넓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너무 좁다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차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전입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전입신고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루형 쉼터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행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루형 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면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으로 판단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올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땅을 건드리기 전에 지자체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쉼터를 놓기 위해 땅을 평탄하게 만들거나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으니 지자체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지자체 허락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허가 없이 땅을 건드리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거나 심한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면적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쉼터와 데크, 그리고 주차 공간을 포함해서 총 20평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 40평 이상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농지에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조용한 시골 생활을 준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농지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땅값은 약 1,000만원 정도였고 처음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컨테이너형 쉼터 하나 설치하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생활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내려와서 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컨테이너는 3x6m 기준으로 약 45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단열과 창문, 전기 배선까지 포함해서 총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기입니다. 가까운 전봇대가 약 12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전에 문의를 했더니 기존 선로에서 끌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리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 약 650만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전봇대를 새로 세워야 했다면 1,000만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상수도 관로까지 거리가 약 180m였고 연결 공사 비용이 약 2천만원 이상 나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오는 공사 비용은 약 450만원, 모터 및 배관 설치까지 포함해서 총 6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입니다. 처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치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으면 쉼터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형 정화조 기준으로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배관 공사를 포함해서 총 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금액을 정리해보면 컨테이너형 쉼터 700만원, 전기 650만원, 지하수 600만원, 정화조 400만원, 총 2,3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땅값 3천만원을 포함하면 총 투자금이 약 5,350만원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 형태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전액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간단해 보였던 계획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잘 알아보시고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쉼터 설치가 아닙니다. 전기, 물, 통신, 도로, 행정, 이 5가지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마을 근처 농지를 선택하시고 전기와 수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지자체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처음부터 거주 목적이 아닌 체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실제 사례와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